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개장 전 꼭 봐야 할 체크포인트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K배터리 LFP로 중국 추격한다. 300조 투자 K칩스법 임박 반도체 업종 호재. 오늘 배터리와 반도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돋보였던 섹터들이고요. 글로벌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행사에 대해서 신기수 전문가가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배터리 셀 3사들이 LFP 배터리를 내세웠다고 하고요.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이 LFP 쪽 양극재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이 이슈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LFP 시장은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은 크게 안 봤어요. 크게 안 봤는데, 근데 이제 LFP 시장이 점점 커지고 지금 현재까지 LFP 이미 탑재한 회사들이 폭스바겐, 벤츠, 현대자동차 그룹, 이렇게 네 군데고요.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 LFP에 속도 내겠다라고 선언했고, 테슬라는, 만약에 소형 전기차가 나오게 된다면 LFP를 탑재를 분명히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LFP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진출 안 할 수가 없다. 그동안에 이제, 저가 배터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하이만간 배터리를 주로 목표로 잡고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개발이 좀 용이한 LFP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LFP는 거의 CATI라고 그리고 BYD가 중국 업체들이죠. 거의 다 독점을 하고 있어서 그쪽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쪽은 SK온이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ESS 쪽으로 LFP 적용한 다음에 점차 하겠다라고 그러고, 네. 삼성 SDI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LFP 쪽으로 진출 안 할 수 없는 이제, 사업 환경들이 지금 조성이 좀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LFP와 관련된 관련주들이 국내에도 이제 조성이 좀 됐습니다. LFP 관련주로는 파워넷 같은 경우에 이미 LFP 인증을 받았고 패키징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첨보 같은 경우에는 LFP에 들어가는 리튬이온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특히 중국 업체 쪽으로 첨보는 LFP 쪽에 지금 이제 매출이 좀 크기 때문에 중국 쪽에 어떤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첨보가 지금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첨보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주가 빠질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아모그린텍도 LFP 패키징 사업을 하고 있고,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탑머티리얼이 있어요. 거기가 LFP 배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LFP 관련주들이고요. 파워넷이라든가 코인테크 이런 종목들이 벌써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쪽 LFP 배터리도 하나의 테마로서 이번에 2차전지 관련 주변 테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조성이 됐는데 LFP 배터리도 조금은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의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SK온에서 LFP 배터리를 가장 그래도 3사 가운데서 앞서 나가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SK이노베이션은 빼신 이유는 자금 조달 문제들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 관련주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다 관련주죠. 그 셀 업체들이. 근데 이제 그런 업체들은 이제 SK 네트워크스까지 셀 업체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특히 이제 그 SK 네트워크스는 제 생각에 셀 업체로서 SK 이노베이션? 예, SK 이노베이션 참. 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셀 업체로서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려면은 좀 SK온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전까지는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제 배터리 주들이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쪽은 올라갔지만 또 조정도 있었는데요. LFP 배터리 관련주 살펴볼 만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쪽에 시장이 우리나라가 진출을 해서 그런다면은 파이가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실적 개선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중국 쪽에서 지금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진출하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좀 중국 쪽의 시장 점유율을 좀 오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종목들, 아까 LFP 배터리 관련주 가운데서 사실 뭐 중기적으로 지난 몇 년간 배터리가 그렇게 올라올 때 별로 안 오른 종목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움직임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원재 전문가의 이슈입니다. 300조 투자 K칩스법 임박 반도체 업종 호재입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민간의 투자까지 좀 나와서 사실 정부 쪽에서 15개 산업단지 가운데서 그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도 이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보는데 반도체만 볼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민간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현실화된다고 기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 K칩스법 그러니까 세액공제 내용 담은 이 내용도 국회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근데 세액공제율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죠. 최원재 전문가님. 일단은 300조 투자가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특별법 일명 K칩스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여야는 이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야당이 좀 발목을 잡았는데 뭐 상당 부분 좀 동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이제 기본 공제율이 대기업은 8%에서 15%로 높아지고요.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로 높아집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더 10%도 추가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K칩스법까지 처리가 되면은 300조 투자에 이어서 반도체는 도약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역시 반도체 소부장, 장비주들 위주로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엄청 많은데 한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한비 반도체에서부터 잠깐 보면은 어제 뭐 강한 상승. 그러니까 뉴스가 어제 나온 게 아니죠. 그저께 오전장 한 10시 넘어서 나왔는데 11시 네. 가까이 돼서 나왔는데 그날 지수도 30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오르고 그랬는데도 반응을 안 하다가 어제도 약세로 출발했지만은 어제 다시 상승으로 돌려놓는 모습. 요즘에 뉴스에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뭐 하루 정도 있다, 이틀 정도 있다가 반응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뭐 이 전체적으로 반도체 장비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저는 일시적인 모멘텀 구간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PSK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원익 QNC, 원익 IPS 같이 좀 보셔야 되고 동진 세미캠도 보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고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 밑꼬리 달린 3월 9일 날 이때 NH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가 1분기 실적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 큰 폭으로 빠졌다가 회사 측에서 바로 반박했어요. 장중에 우리 1분기 실적 좋을 것이다. 내부자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낙폭은 좀 제한되고 어제 당시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GST 같은 경우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 주가 움직임이 뭐 괜찮아 보여요. 뭐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바로 반등하는 모습. 월덱스까지도 뭐 후공정 업체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반도체 분야의 세액공제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서 사실 미국이나 대만 쪽에서 25% 세액공제인데 우리는 여기에 올려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국회에서 이 내용이 통과가 되면 추진하는 내용들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25%로 상향되고요. 대기업, 중견기업은 15%인데요. 어제 반도체주,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또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반도체들 올라갈 거예요. 300조나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어제 먼저 움직였고 지난번에도 K칩스법 통과될까 말까 할 때 그때 또 반도체들 많이 탄력이 좋았거든요. 이번에는 거의 통과가 될 것 같은 전망이기 때문에 반도체주들 다들 움직일 겁니다.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저는 다시 또 전고점 부분까지 적어도 6만 한 3천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뭐 다른 장비주들 다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원익 IPS도 뭐 어제 시세 좋았고 오늘도 지금 시가가 좋네요. LT백균 같은 종목도 진공펌프 쪽에 있어가지고는 뭐 반도체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클린룸, 진공펌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쪽도 뭐 보셔야 되겠고 또 말씀해 주셨던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쪽도 굉장히 유력하죠.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도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 칩리스 쪽에 가온칩스, 에이디테크, 또 코아시아 같은 이런 DSP 쪽도 눈을 좀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패키징 쪽에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SFA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도 유력하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딱 소부장 하면 생각하는 뭐 동진세미케, 뭐 솔브레인, 원익 IPS, 유진테크, 뭐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 이런 종목들은 어떨까요? 예,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어제 바닥에서 일단 오르긴 했는데. 예, 유명한 종목들 다 그 이번에 반등 나올 때 다 같이 반등 나올 거고, 단지 요번에 반등 나올 때 계속 추세 상승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건 저는 일단은 아닐 거고요. 1분기 실적 구간에서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또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매수를 하셔가지고는 좀 올라갈 삼성전자의 정고점 부분에서는 일단 한번 매도를 하시고, 예. 1분기 실적 때 눌리면은 그때 잡게 되면은 이제 저는 하반기까지 들고 가도 된다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용인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면서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 또 세액 공제가 들어있는 K칩스법에 따라서 반도체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기대감들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이었습니다. 다만 1분기 실적 시즌 반도체주들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개장 전에 성투자기원에서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